하틴성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60세가 넘은 쿡 할머니는 광활한 논 사이에 있는 낡고 오래된 초가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고된 세월로 굳은 살이 박인 손. 꾹 할머니는 매일 작은 수레를 끌고 마을 시장에 나가 찹쌀떡과 케이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꾹 할머니의 근면함과 인내심을 존경합니다. 비록 할머니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공간을 찢어버릴 듯 세차게 불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꾹 할머니는 서둘러 수레를 집으로 끌고 가다가 근처 강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소리가 나는 곳을 흐릿한 빗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소용돌이 치는 물 한가운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는 낡은 슬리퍼를 한쪽으로 내던지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령의 힘도 약했지만 할머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거센 물살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세찬 물살에 휩쓸려 가기도 했지만 남은 힘을 다해 아이를 안전하게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할머니 품에서 흠뻑 젖은 채 떨다가 기절했습니다. 꾹 할머니는 서둘러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집에는 낡은 나무 침대와 색이 바랜 이불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아이의 몸을 수건으로 닦고 난로를 피워 몸을 녹이고 생강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크고 둥근 눈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집은 어디? 하지만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텅 빈 눈빛과 희미한 고갯짓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자. 널 남네임이라고 부를게. 괜찮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약간의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날부터 나미는 꾹 할머니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외로운 나날 속에서 할머니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미가 온 날부터 꾹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했던 초가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미는 아직 어렸지만 매우 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꾹 할머니가 행상을 준비할 때면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가 물을 깃거나 채소를 따는 등의 작은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미가 여전히 소심했고 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한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꾹 할머니의 인내와 사랑으로 아이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미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아늑한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귀 기울여 들으며 조금씩 신성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삶이었지만 꾹 할머니는 항상 나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반다반 A나 잘 익은 바나나를 사주기 위해 자신은 간장과 데친 채소로 밥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커서 건강해. 할머니는 늙어서 뭘 먹어도 괜찮아. 할머니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미도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집안의 간단한 일을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행상을 나가면 집에서 마당을 쓸고 할머니가 논에서 잡은 작은 고양이를 돌보았습니다. 마을 이웃들은 고독했던 꾹 할머니가 이제 양손자를 언급할 때마다 환하게 웃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한때 파도가 일렁이던 강은 이제 매일 오후 두 사람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꾹 할머니는 나미에게 물의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 강과 관련된 마을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곳은 가져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기도 한단다. 할머니는 아득한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밤이면 나미는 거센 물살에 대한 악몽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꾹 할머니는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나미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 이제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아이의 마음속 두려움을 모두 지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꾹 할머니는 나미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아이 또한 꾹 할머니에게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련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진실한 감정은
인생의 풍파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나미가 온 이후로 꾹 할머니는 더 행복해졌지만 그만큼 더 힘들어졌습니다. 원래도 무거웠던 행상짐은 이제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도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할머니가 버는 돈은 모두 아껴서 나미를 위해 쓰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아이는 고독했던 세월에 대한 삶의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꾹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나미가 배고프거나 애정이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건강해졌고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식사 덕분에 두 뺨이 더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나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은 가난하지만 자존심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풍족해야 해. 나미는 할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항상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는 법을 배웠고 때로는 할머니를 도와 행상짐을 마을 어귀까지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렸지만 나미는 할머니의 조용한 희생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면 나미는 집에서 열심히 잡초를 뽑고 채소에 물을 주고 할머니가 물건을 담는 데 사용하는 구멍난 바구니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항상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꾹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강풍이 너무 세서 할머니의 행상짐을 길가의 도랑에 쏟아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물건들을 주워 담았지만 많은 것들이 흠뻑 젖어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어깨가 뻐근하고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나미가 자신의 슬픔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슬픔에 잠긴 눈빛은 아이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미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작은 손으로 야윈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제가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할머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이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꾹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감동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한 내 손주, 네가 건강하게 자라서 공부 잘하면 할머니는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머니는 나미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꾹 할머니는 저축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멀리까지 행상을 나가고 더 많이 팔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부엌 아궁이 옆에 앉아 피곤함에 손을 떨면서도 나미의 옷을 꼼꼼히 기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가끔 쌀이나 채소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의 자식 키워봐야 나중에 커서 은혜를 잊으면 고생만 더 할 뿐이다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꾹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나미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삶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나미의 맑은 눈에서 나오는 빛이 꾹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미는 매일 밤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와 인자함과 진실함에 대한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교훈 속에서 꾹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민첩하고 효심 깊은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미의 성장 과정은 사랑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미는 마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아는 몇몇 장난꾸러기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미는 조용히 주먹을 꽉 쥐고 화를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꾹 할머니는 나미의 슬픈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자랑스럽게 선택할 수 있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 할머니의 가르침은 나미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아이는 점차 좋지 않은 말을 무시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할머니를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나미는 일찍 일어나 채소밭에 물을 주고 물을 길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를 도와 어망을 짜서 번 돈으로 할머니에게 책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이 나미의 꿈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책이 충분하지 않아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나미는 집에 돌아와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꾹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퍼하? 나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꾹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일 할머니가 행상을 더 많이 나가서 조금 더 네, 책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저축해둔 돈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옷들을 고쳐서 시장에 더 팔려고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다시는 할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차 나미는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그림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작은 집, 고향의 강과 같은 이미지들이 자주 그의 그림에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며 이 열정을 계속 추구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나미의 기쁨은 꾹 할머니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나미가 상장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는 그것을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며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나미는 너무 잘해. 할머니는 네가 더 멀리 갈 줄 알았어. 할머니는 반짝이는 믿음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나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친구들처럼 놀지 않고 집에서 연을 만들거나 강가에서 야생화를 꺾어 할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채소밭을 가꾸거나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미는 진정으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특히 가난한 마을의 고아 소년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더 큰 시련이 나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미는 자신뿐만 아니라 꾹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운명을 바꾸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강가에서 보내던 오후,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미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큰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나미를 자주 격려해 주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남아, 너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자질이 있어. 네가 원한다면 선생님이 너를 돈해 영재학교 장학금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도해 줄게. 나미의 눈이 반짝였지만 잠시 후 자신의 가정 형편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해서 그럴 형편이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은 나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너는 의지와 끈기가 있어. 시도해보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겠니? 나미는 집에 돌아와 꾹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너만이 희망이야. 네가 가고 싶다면 할머니는 네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저축해둔 돈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는 나미의 여정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꾹 할머니는 이웃 마을까지 행상을 다녔습니다. 더 멀리까지 행상을 나가고 저녁에도 일을 하며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할머니의 야윈 어깨가 무거운 행상짐에 짓눌리는 것을 볼 때마다 나미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책을 빌리고 심지어 선생님께 점심시간에 추가 수업을 부탁하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장학금 시험날이 다가왔고 나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꾹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에게 너는 항상 자랑이란다. 시험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이 초조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나미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이웃이 달려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남아, 결과가 나왔어. 너 영재학교 장학금에 합격했어. 나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아이는 집으로 달려가 꾹 할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온 마을이 마치 자신들의 자랑거리인 양 기뻐했습니다. 꾹 할머니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미가 이 작은 마을을 떠나면 분명 새로운 시련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낡은 스웨터부터 작은 쌀 봉지까지 나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나미가 고향을 떠나던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꾹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출발하자 늙은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나미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고 할머니의 모습은 저녁 햇살 속으로 희미해져 갔지만 할머니의 자애로운 눈빛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미 앞에는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그만큼 험난한 여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미는 설렘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난생 처음 도시에 발을 디뎠습니다. 고층 빌딩, 붐비는 사람들, 도시의 소란스러운 소리는 틴성 고향 마을의 평화로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나미는 붐비는 교차로 한가운데 서서 꼭 할머니와 고향 강가의 작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나미가 입학 허가를 받은 영재학교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크고 현대적인 학교였습니다. 첫날 나미는 낡은 가방을 들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기숙사에 들어섰습니다. 말끔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가진 또래 친구들을 보며 나미는 약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배우러 온 거지 비교하러 온 게 아니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두가 나를 이해할 거야. 영재학교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과제, 높은 요구 수준,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로부터 오는 압박감 때문에 나민 룸메이트들이 깊이 잠든 사이에도 나미는 작은 책상 램프 불빛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습니다. 집이 그리울 때면 나미는 꾹 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담긴 글귀. 남아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 걱정은 하지마. 할머니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공부로 바쁜 와중에도 나미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돈을 벌 방법을 찾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사는 아이에게 수학과 미술 과외를 했습니다. 나미가 버는 적은 돈은 모두 조심스럽게 모아서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나미는 항상 할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아끼지 마시고 보약도 사드세요. 저는 돈 벌 방법이 많으니까 할머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향에서 온 편지는 항상 나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꾹 할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아이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 들판을 가득 채운 황금빛 벼, 매일 아침 논에서 잡은 물고기, 이웃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나미는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나미는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꾹 할머니의 편지는 예전보다 더 떨리는 글씨로 올해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춥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지만 자주 쑤시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네가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기뻐. 할머니는 편지에 썼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나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써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미는 과외로 번 돈의 일부를 고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할머니, 저 곧 시험이에요. 할머니는 건강을 지키셔야 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소박한 글이지만 아이의 사랑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이 다가오자 나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룸메이트들이 깊이 잠든 늦은 밤에도 나미는 여전히 불빛 아래 앉아 꼼꼼하게 글을 읽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미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할머니를 위해, 미래를 위해
꼭 해내야 해. 라는 다짐을 품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은 어려웠지만 나미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아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날들이 지나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미는 대학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든 나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꾹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꾹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잘했어. 우리 손주 너무 잘했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행복은 작은 집 전체에 퍼져 모든 슬픔을 몰아내는 빛과 같았습니다. 나미가 입학 준비를 하던 날 꾹 할머니는 밤새도록 그의 짐을 챙겼습니다. 직접 뜬 스웨터부터 작은 땅콩 봉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 걱정은 하지마. 할머니는 당부했고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나미는 정든 마을을 떠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꾹 할머니의 작은 모습이 먼지 속으로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 모습은 나미의 마음속에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길에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미는 설렘과 낯설음을 안고 서울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북적이고 번화하며 현대적인 도시는 그가 자란 평화로운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발을 디딘 날, 거대한 강의 건물과 전국 각지에서 온 수많은 친구들을 보며 나미는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생활비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나미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꾹 할머니에게 보낼 돈을 저축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과외, 전단지 배포, 심지어 식당 서빙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나미의 시간과 체력을 많이 소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위해, 미래를 위해 일하는 거야. 도시에 온 첫 며칠 동안 나미는 자주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꾹 할머니의 자애로운 눈빛,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할머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으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나미는 학업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시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나미는 특히 미술과 디자인 관련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그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 미술 전시회에서 나미는 강가의 집을 그린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꾹 할머니의 낡은 초가집과 그가 구조되었던 강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미술 교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나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그림, 네가 자란 곳이니? 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구하고 키워주신 꾹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그림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영혼도 담겨 있어. 이 열정을 계속 간직하렴. 그 격려의 말은 나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미술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전공 과목에서도 계속해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공은 남이 자신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그에게 추가 수입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미는 매달 꾹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 새로운 친구들, 도시에서의 흥미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모든 게 크고 달라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할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는 썼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약과 음식을 더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꾹 할머니는 나미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양손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나미는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해요.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미는 도시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소박한 성품으로 많은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미의 마음속에는 항상 꾹 할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홀로 노년과 질병에 맞서 싸우고 있을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미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머니께 더 나은 삶을 드릴 수 있을 거야. 대학교 마지막 학년은 나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과제, 프로젝트, 졸업 후 취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긴 수업, 어려운 강의,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나미에게 이것은 단지 자신만의 시험이 아니라 꼭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답의 기회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나미는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꼭 할머니의 편지는 예전보다 더 떨리는 글씨로 올해 겨울이 그 어느 때보다 춥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지만 자주 쑤시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네가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기뻐. 할머니는 편지에 썼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나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써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미는 즉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작은 마을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행상을 하던 꾹 할머니의 야윈 어깨와 자애로운 미소가 나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삶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뒤에 남겨진 사람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미는 꾹 할머니가 현관 앞에 앉아 익어가는 황금빛 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미를 본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수척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미 왔구나. 할머니는 반짝이는 눈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미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껴안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꾹 할머니는 나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참 잘했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 할머니는 기뻐. 할머니는 네가 안심하고 공부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고향에 있는 동안 나미는 할머니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식사를 챙겨드리고 할머니가 정원을 산책하실 때 부축해드렸습니다. 나미는 집이 많이 낡았고 지붕이 새고 벽이 갈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축한 돈으로 집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꾹 할머니는 너는 공부를 해야 해. 이 집은 할머니가 익숙해져서 고칠 필요 없어 라며 만류했습니다. 나미는 말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조용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집을 다시 디자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소박함은 유지하면서 더 튼튼하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미를 도왔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꾹 할머니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할머니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냈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수리한 후 나미는 마지막 학년을 마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할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할머니,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제가 졸업하고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께서 제가 성공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꾹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나미는 학업에 매진했고 졸업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발걸음에서 사랑과 인내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준 할머니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미의 대학교 졸업식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꾹 할머니에게도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명예로운 학위를 받았을 때 나미는 모든 페이지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직후 그는 꾹 할머니에게 직접 학위를 전달하고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고 싶어서 형언할 수 없는 설렘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미는 텅 비고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웃들은 꾹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꾹 할머니는 하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나미가 들어오는 것을 본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고 야윈 손은 떨렸지만 눈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나미 참 잘했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미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졸업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꾹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마른 입술에 자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미야, 할머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 나미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곁에 계셔야. 할머니께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미는 병상 옆을 지키며 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꾹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네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마. 할머니는 비록 이 세상에 없더라도 항상 네 곁에 있을. 그리고 할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미는 병상 옆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꾹 할머니의 장례식은 온 마을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미에게 조의를 표하며 할머니의 인자함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미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 조용히 서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잘 살. 할머니께서 제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미는 고향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집과 묘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저축한 돈으로 꾹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마을의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미는 또한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고향 땅에 새로운 학교를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미는 재능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소박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나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법을 가르쳐준 양어머니, 꾹 할머니를 위한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나미는 여전히 할머니의 묘 옆에 앉아 자신이 한 일과 이룬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네가 자랑스럽단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꾹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나미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